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3주차 수업. 자, 자코비안국 바꿔치나의 각색 ITV 드라마인 강요의 디지털 미디어 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목이 좀 길죠? 자, 제목이 길지만은 자, 너무나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는 앞 1, 2차와 마찬가지로 서론과 본론, 지난 시간 2주차에서 각색 작품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연극이라든가 영화의 각색 작품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3주차에서는 21세기 이제 사라 하딩의 강요의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 사라 하딩의 강요라고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영화 각색은 우리가 보통 영화 각색에 대해서 예를 들면 로버트 스템 같은 경우는 텍스트 간 참조 및 변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것이며 각 텍스트는 진행 중인 대화 과정의 일부로 다른 텍스트를 생성해 왔다라고 이렇게 각색에 대한 정의를 스템은 내려보았습니다. 스템이 이렇게 저는 인상적인 부분이 진행 중인 대화 과정의 일부로 다른 텍스트를 생성해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라는 것은 현재성이겠죠. 뭔가 현재성을 이렇게 반영을 한 어떤 그런 텍스트를 만들어 왔다라는 게 각색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스템의 주장처럼 여러 각색 작품에서 베아트리체는 청순한 이미지에서 섹시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아주 여러 면모로 그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비춰져 왔습니다. 자, 그리고 데플로리스 하인인 데플로리스는 백인에서 그다음에 유색 인종으로 얼굴 외모는 미남에서 얼긴 얼굴을 한 모습에까지 다양한 외모를 띠게 되었습니다. 연극이라든가 영화 다양한 각색 작품에서 이 모습이 다양하게 이렇게 변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브 바튼 연극 각색 작품에서 얼긴 얼굴을 하는 걸 장면을 제가 올려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바꿔져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작품은 조슈아 존스턴 그죠? 자, 대본인 하딩에서는 베아트리스 조안나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대학생 갓 졸업을 했습니다. 자, 안지카가 배역은 우리가 파민들 나그라락해서 그죠? 굉장히 유명한 여성 배우입니다. 그리고 데플로리스는 집안의 운전수로서 백인 운전수죠. 돈 플라워스로서는 레이 윈스톤이라고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시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라고 이해가 가시게 됩니다. 자, 극에서 마찬가지로 돈 플라워스는 늘 얘기했죠. 우리가 미들턴의 극에서도 늘 호시탐탐 멀리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여배우를 여자 주인공을 지켜봤던 것처럼 영화에서도 늘 안지카 행동을 이렇게 막 지켜봐요. 늘 이렇게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걸 뭔가 피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늘 이렇게 애정이 이렇게 눈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파티를 핑계로 해서 이제 안지카에게 영국계 아시아 사업 파트너의 아들인 하딕을 이제 결국 초기 장면에서 이제 하딕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안지카는 알렉스를 이제 사랑하고 있던 터라 하딕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인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가 이렇게 제가 올려놨으니까 요새 좀 제가 이거 준비할 무렵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영화를 전부 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1, 2부로 나눠가지고 이제 영화가 전편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광고가 조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가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는 관계로 스토리 흐름을 그죠 이렇게 좀 흐트러 놓는 어떤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공짜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의 어떤 그런 그죠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튜브가 한 역할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죠? 보급되고 이제 모든 그 관객들의 그 범위가 굉장히 그죠? 관객층이 너무너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자,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영국 드라마가 그죠? 미들턴의 원작의 각색 작품이 이렇게 전파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 전유된다라는 거,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관객층이 넓어진다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딘 감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틀란타 신드롬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아틀란타 신드롬이 뭐냐 하면은 자, 이 아틀란타 신드롬을 소용한 여성 세대를 언급하는데, 즉 아틀란타 신드롬을 갖고 있는 여성 세대입니다. 자기 통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남성과의 어떤 성적인 관계에서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여성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달리기 능력을 가진 아틀란타와 결혼하기 위해서 히포메네스가 작전을 하나 쓰죠. 결혼하기 위해서. 그녀가 달리는 그 경로에 그죠? 그 경로에 황금사가 3개를 이렇게 놔둡니다. 근데 아틀란타는 그것을 죽느라고 이렇게 달리기를 멈춰서 하지 않고 그죠? 멈춘 상태에서 이 황금사가 3개를 죽느라고 경계에서 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여성의 한계를 가진 그 아틀란타 이야기를 바로 우리 여자 주인공 안지카에게 적용시키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좀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명석하다고 이렇게 그죠? 자신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캠브리지 그 대학교 대학생인 졸업생인 안지카한테도 굉장히 이 이야기가 공명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렇죠. 여성분들 중에서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하고 이런데 보면은 뭐 한 남성 쪽에 그죠?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에 빠진 여성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돈 플러스와의 어떤 성적 관계로 자아를 상실하게 되고 그에게 복종당하게 된다라는 그 안지카의 이야기로 결국은 귀결된다라는 얘기를 하딘 감독은 아틀란타 신드롬이라는 이 단어로서 그죠? 그 안지카의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를 일목요연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입니다. 아틀란타와 히포메네스의 그죠? 이렇게 죽느라고 방금 사과를 죽는 이 모습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미들턴과의 이 상호 텍스트상에서 우리가 데프로리스는 늘 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작을 얘기합니다. 늘 데프로리스는 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를 마음껏 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I please myself with sight of her at all opportunitie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안지카는 항상 그 기사인 돈 플러스 용몽으로부터 응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늘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극에선 그 베아트리스가 떨어뜨린 장갑을 돌려주자 그녀가 나머지 한 짝도 이렇게 버리게 돼요. 극에서는. 자, 그런데 데플로리스는 사랑의 표시라면 그 장갑을 자기가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영화 첫 장면 보시면은 그죠? 이제 장갑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TV 드라마에서는 돈 플라워스의 성적 심리 수위가 굉장히 많이 증폭되는 거죠. 그냥 단순한 장갑 한 짝이 아니라 이 한 짝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그죠? 상징성이 거의 압축돼 있죠. 장갑 하나에. 장갑이 하나가 어쩌면은 그 안지카의 존재에 상응하는 어떤 그러한 장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메타포를 해서 성적 심리 수위가 얼만큼 높아지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톤 플라워스는 그 가족 파티에서 멋져 보이는 빨간색 드레스를 입었던 안지카가 끼던 긴 목장갑이에요. 자, 이거를 주워서 그날 밤 창녀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녀에게 그 한쪽 장갑을 끼운 채 그녀에게 안지카 이 이미지를 투사시켜서 성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돈 플러스는 기이한 성적 취향을 그죠? 보이기도 하지만은 가끔은 그 집안 오빠에게 그죠? 남동생에게 그 오빠죠. 그죠? 안지카 오빠에게 보면은 그죠? 오히려 뭐 오빠가 동생같이 이렇게 보여진 어떤 그런 모습도 이렇게 비춰지는데
오빠입니다. 오빠에게 이제 마약을 이렇게 조달해주는 불법적인 일에도 굉장히 가담을 해요. 이 가정, 그 안지카의 가정을 위해서는 뭐 못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극에서 보였던 계급 간의 경계가 흐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극에서도 그죠? 이제 서로 뭐 다양한 일들 다 항상 의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던 거 마찬가지고 TV에서도 인도계 영국 이민자 2세와 백인 남자친구 알렉스와 그 다음에 백인 운전수 간의 관계로 설정됨으로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통적인 인종관계라든가 계급의 문제가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작과 어떤 그런 맥락이 조금 비슷하다라는 것. 원작에서는 그렇게 가부장적 사회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파격적으로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뭐 하인과 그죠? 그다음 하인과 그 집 딸 간의 어떤 그런 정도의 관계가 허물어진다는 걸 느꼈지만은 우리 지금 21세기의 하딩의 이 작품에서는 거의 모든 게 막 계급이라든가 인종 이게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이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갑을 그죠? 주고 있습니다. 주워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있는 장면이죠. 좀 누가 보면 약간 섬찟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딩은 미들턴 극에서 문제로 인식되었던 베아트리스의 성이나 강간 혹은 가부장적 남성으로부터의 피해와 같은 문제를 현대의 관점으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해 보이는 베아트리스를 주체적으로 강한 여성으로 변모시키죠.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다른 영화에서 봤던 그 베아트리스의 모습은 괜찮아 오죽하면은 뭐 그죠, 뭐 동물과 같은 뭐 그런 성적 욕구를 가졌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들턴 극에서 재현된 원작의 스페인 타락이라든가 욕정 및 위선에 대한 근대 초기의 이해가 영국의 현대에 와서는 영국의 아시아 공동체에 초점을 둔 이러한 불안, 21세기 불안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특히 이게 중요하죠. 영국의 아시아 공동체에 초점을 둔 21세기 불안이 이 작품의 하딩이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선취된 자코비안 특성이 안지카에게 투영됩니다. 안지카에게로 옮겨간 21세기적 자코비안적 특징은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방송될 그 당시에 그죠? 시청률이 22%를 넘길 만큼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드라마 퍼센트가 그죠?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겠지만 22%라 하면은 이건 굉장한 그죠? 시청률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의 인지도도 한 듯 하지만은 현대 자코비안 작품의 성공을 굉장히 반증하는 셈이라는 그죠? 이렇게 리뷰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자코비안 작품의 성공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자코비안 작품이 그죠? 어떤 그런 현대에서도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미리 선취되어져 있다라는 게 자코비안 작품의 특성입니다. 인도계 영국인으로서의 안지카가 겪게 되는 불안 중에서는 우선 그녀의 인종 문화적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불안감이나 다문화주의에서 오는 어떤 위기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많이 이런 비평가들이 이걸 다 모두 강조했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2000년대에 남아시아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무슬림 젊은이들의 폭도로 연계되는 소외감의 이유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 그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성공한 인종이었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근데 현재 인도계는 바로 영국에서 성공한 이민자, 그죠? 이민자지만은 아시아계 무슬림은 사회의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에 대한 문제는 무슬림 인종에 대한 문제는 아마 그 전부터 굉장히 뭐 문제가 많았지만은 영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슬림의 문제는 결국 뭐냐라고 보니까 이게 남성들의 초남성성이 주요 원인이란 거죠. 자, 너무 남성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여성 탄압의 문화와 또 직결된다는 겁니다. 특히 클레어 알렉산더라는 분은 남아시아 여성들의 중매 결혼이나 강제 결혼이 도덕적 패닉의 하나이며 문화 갈등의 위기로 표현되었다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는 비린더 카라 같은 경우는 중미의 결혼 계획이 남아시아의 결혼 관행과 서방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위협을 연결하는 뿌리 깊은 불안을 야기한다고 밝힙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의 중미의 결혼으로 인해서 강요를 포함한 몇몇 당시의 영화는 그들의 묵시적인 모든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의 문화 동화에 위협적인 저항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1세대 이민자들을 좀 지켜봐 줄 것을 요청하며 이민자들이 영국 문화 안으로 통합해 오도록 하는 분위기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문화적인 갈등이 많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도계 이렇게 이 가정에 그죠? 인도계의 문화가 이렇게 지금 뭐 우리 한국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디든지 뭐 자기들 자체 내 문화는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인도계들의 어떤 그러한 문화적인 그죠? 문화 행사가 이렇게 가정에서 항상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이제 가정에서의 어떤 그죠? 그런 인도계의 문화, 특히 중매 결혼에 대한 이런 문화가 안직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다음 다음 차 시간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작품 분석과 꼼꼼하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